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 바로 현재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AI 하드웨어 경쟁입니다. 초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신기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감당해야 하는 하드웨어 병목 현성에 다다랐거든요. 즉,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어내는가가 기업, 아니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겉보기엔 그냥 반도체 제조 경쟁 같지만요. 사실 이 안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철학에 걸린 아주 거대한 체스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숨겨진 우위, 삼성전자의 HBM4 전투, 이 복잡하게 얽힌 기술과 비즈니스의 교차점을 오늘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통찰이군요. 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의 미팅에서 진심으로 던졌다고 알려진 말이죠. 아니, 글로벌 AI 시장의 제왕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를 향해 왜 이런 뼈아픈 말을 남겼을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TSMC 물량만으로는 차세대 GPU를 제때 못 만들겠다는 지독한 전략적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훌륭한 기술적 기반을 다 갖추고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순수한 엔지니어로서의 답답함이 튀어나온 걸지도 모르죠. 이 의미심장한 한마디, 오늘 우리 분석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될 겁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정확히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삼성전자는 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첨단 패키징, 즉 ABP 사업팀을 갑자기 해체했을까요? 당시의 삼성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다루면서 칩의 최종 조립과 성능 최적화까지 직접 끝내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ABP란 게 그냥 칩을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절대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반도체들을 마치 하나의 칩처럼 완벽하게 연결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AI 반도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TSMC 웨이퍼를 가져와서라도 패키징만큼은 직접 하겠다며 아주 날카로운 전략을 세웠었죠. 그런데 왜 이 빛나는 비전을 스스로 접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눈앞에 닥친 경쟁사 추격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 내부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덮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완성품 칩을 만들겠다는 넓은 시야는 덮어두고 당장 급한 HBM과 범용 메모리 수율에만 올인하겠다며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겁니다. 거대했던 전략은 보류됐고 핵심 엔지니어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진정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는 위대한 꿈을 당장의 점유율과 맞바꾼 참으로 아쉽고 근시안적인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패키징과 시스템 반도체의 결합이 지금 AI 시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HBM4라는 새로운 괴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모리는 데이터를 그냥 머금고 있는 단순 저장고가 아니에요. HBM4부터는 칩의 가장 밑바탕인 베이스 다이에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본격적으로 융합되어야만 합니다. 초고도 복합품으로 진화한 거죠. AI 시대의 메모리는 더 이상 연산을 돕는 조연이 아닙니다. 칩 전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무대의 중심에선 필수 주연 배우가 된 겁니다. 숫자 하나 볼까요? 초당 22TB. 엔비디아가 곧 선보일 차세대 베라루빈 칩이 요구하는 괴물 같은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단순히 와 빠르다로는 이 압도적인 스케일이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화질 FHD 영화 약 4,500편을 단 1초 만에 쏴버리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 숫자의 무게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극한의 기술력을 요구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데이터 고속도로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아주 간단한 산수 하나 해보죠. 베라루빈 칩 하나에는 차세대 메모리 HBM4가 총 8개 들어갑니다. 전체 목표인 초당 22TB를 맞추려면 HBM4 단일 칩 하나당 무조건 초당 2.8TB라는 한계 속도를 뽑아내야만 해요. 2.8 곱하기 8은 22.4니까요. 너무나 직관적인 수식이지만 동시에 정말 가혹합니다. 만약 메모리에서 이 2.8TB가 안 나와준다면 엔비디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기가 막힌 두뇌를 설계해도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엔드 메모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맞닥뜨린 거대한 기술적 장벽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기존 D램 단품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해요. 칩을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 기존 핀팻 구조로는 전류 누설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반면 삼성은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인 GAF8를 메모리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미 주도권을 쥐었죠. 둘째, 시스템과 메모리를 완벽한 하나의 하이브리드 칩으로 합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내부적인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공정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스텝 모두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뼈아픈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삼성전자가 가진 구조적인 우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인프라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회사 내부에서 이른바 인하우스로 완벽하게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딜레마는 꽤 명확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이 있어도 HBM4라는 복합칩의 성능을 100% 끌어내려면 결국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TSMC의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부랴부랴 설계 인력을 끌어모으는 것도 다가올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이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력한 무기, 즉 압도적인 해자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이 모든 걸 한 지붕 아래서 뚝딱 통제할 수 있는 기업. 이 독보적인 능력은 하이브리드 AI 칩 시대에서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거든요. 남의 부품 가져와서 조립하는 걸 넘어서 발열 잡고 전력 아끼고 데이터 병목을 칩 설계 초기부터 지들끼리 찰떡같이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삼성이 그토록 외치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진짜 파괴력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 막강한 우위를 살리기 위해 왜 내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 문화가 안 받쳐주면 모래성에 불과하겠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과거 권오현 부회장 시절 삼성 DS 부문은 부서 이기주의 없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다 같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으며 원삼성으로 뭉쳤고 그때가 가장 강력한 전성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부서들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성과급 차이로 내부 마찰이 꽤 큽니다. 성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리 잡은 이 분할 통제식 인사 전략이 융합이 생명인 지금 시대에 오히려 부서 간의 시너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간 인력 이동이 잦아지면서 현장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HBM4 같은 초고난도 하이브리드 칩은요, 메모리 엔지니어랑 시스템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예 책상을 맞대고 수없는 실패를 겪어가며 소통해야만 겨우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를 마치 남남인 독립회사처럼 대하고 전문 인력의 맥을 끊어버리면 과연 그 깊은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런 소통의 단절은 우리가 방금 감탄했던 그 세계 유일의 토탈 솔루션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밑동부터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주주로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칩이 단순히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넘어서 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무기와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대의 과제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에만 쫓기는 근시안적 결정, 그리고 유연함을 잃은 경직된 조직 문화가 혹시 가장 중요한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눈앞의 성과급 잔치나 일시적인 적자 논란을 넘어서 이 기업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진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가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삼성에 넘어야 할 진짜 산은 밖이 아니라 내부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융합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시장을 꿰뚫어 보는데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